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결정 하나가 인생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인생 말년에 꼭 피해야 할 실수, 노후를 망치는 5가지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어서 꼭 필요한 마음가짐 3가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째,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 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70대 중반을 넘어 80대에 접어들면 몸과 마음이 급격히 변화합니다. 일을 계속하고 싶어도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대비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외가 아닐까? 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자신을 과신할 수도 있겠지만 노후에 닥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 준비된 노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건강만 있다면 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할 수 없는 시기를 대비해 재정적, 정신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의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 는 착각을 버리고 내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에 직면할 현실은 매우 가혹할 것입니다. 둘째,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철저한 노후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월 230만 원이면 2사람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는 통계에 기대어 안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도 다르고 생활비 지출도 다릅니다. 단순히 통계만을 믿고 준비를 소홀히 하면 노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80대 초반의 한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매달 약 4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계셨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매달 나가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통계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평균적인 수치일 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 노후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 몇백만 원의 수입이 있더라도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간병 비용이 필요하게 되면 그 돈도 금세 바닥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계에 의존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저축,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며 건강 문제에 대비한 보험이나 간병 비용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금액이라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항상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에 맞는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셋째, 과도한 자녀 투자는 자제하십시오. 우리 세대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녀에게 과도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성장에 독립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에 대한 투자가 자신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고 독립할 능력을 갖추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계획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생활비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아낌없이 돈을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 사용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한 투자를 계획할 때는 먼저 자신의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한 자금을 남겨두고 그 후에 여유가 있다면 자녀를 도와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노후에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도한 자녀 투자로 인해 자신의 노후가 불안해진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나중에 아프면 자녀들이 돌봐주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살아가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기대어 노후를 보낸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돌보는데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며 직장 생활 등으로 인해 부모님을 돌볼 여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나를 돌봐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는 큰 착각입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삶을 준비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큰 부담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보는데 집중하는 대신 자신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또 다른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자녀들이 돕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녀가 돕는다면 그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한다면 노후의 삶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평안할 것입니다. 다섯째, 남을 따라 무리한 주식 투자나 위험한 재테크를 하지 마십시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유혹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주변에서 성공 사례를 들을 때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나 위험한 재테크는 노후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안정적인 수입과 자산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투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자산의 일부를 안전한 곳에 두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고위험 자산에 모든 자산을 쏟아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큰 손실을 입고 노후 자산을 잃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노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주식을 비롯한 고위험 투자 상품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 있어 이러한 손실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따라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는 안전한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주식 시장에 뛰어들지만 그 결과는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후 자산을 여기에 의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의 추천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지 않는 투자는 결국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한 투자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낮을 수 있지만 자산을 잃을 위험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나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 어떤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큰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 전문가나 재정 상담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에 남을 따라 무리한 주식 투자나 위험한 재테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듣는 성공 사례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만의 안정적인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후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여러분의 미래를 지탱해 줄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욕심을 버리고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끝까지 도전하라, 100세까지 열심히 살아라 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 70대, 80대의 삶을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그 나이에 도달했을 때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7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과거에 상상했던 노후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100세까지 뭔가를 해야 한다 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이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늙어서 하는 도전은 젊을 때와 같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위험한 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 70대 중반 친구가 비트코인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저는 강하게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위험한 걸 왜 하려고 하느냐? 라고 했지만 그는 공부해서 하면 된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조금씩 재미삼아 하는 건 괜찮을지 몰라도 전 재산을 걸어버린다면 그건 망할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도전이라는 단어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충고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이제는 무언가를 쌓아가고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을 지키고 나와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버려야 하는 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노후를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으며 부부관계가 원만한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분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독하게 살아온 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하다는 단순히 남에게 냉정하고 무자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에게 엄격하고 자기 삶에 철저하게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후의 진정한 행복은 독하게 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노후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3가지 독한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립심을 기르는 독한 마음.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하게 자립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배우자에게도 전적으로 기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본의 유명 작가 소노 아야코는 그의 저서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는 최고의 비결이 바로 자립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립이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인 자립까지 포함합니다. 노후에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들 역시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별개로 부모로서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자녀에 대한 배려이며 여러분의 품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부부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의지하는 존재이지만 지나친 의존은 오히려 관계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각자가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립심이 없다면 노후는 고독과 외로움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독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십시오. 2. 건강을 지키는 독한 마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독하게 건강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건강은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피곤하다고 느껴져도 독한 마음을 먹고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줍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혹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몸이 더 활기차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담배를 끊는 것이야말로 가장 독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40대 초반에 담배를 끊은 제 경험으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결단이었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술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술을 즐기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며 적당한 선에서 절제하는 것이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독한 마음을 먹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건강한 몸이 있을 때 비로소 노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열정을 유지하는 독한 마음.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하게 열정을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열정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하고 싶은 것도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사라진 삶은 더 이상 활력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열정은 생기를 불어넣고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열정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독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에너지가 넘치지 않더라도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열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래 미뤄두었던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혹은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자극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열정을 쏟을 때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잃지 않으려면 마음속에서 불씨를 계속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강하게 다그치고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열정이 여러분의 노후를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독한 마음가짐을 잊지 마십시오. 자립하는 독한 마음, 건강을 지키는 독한 마음, 그리고 열정을 유지하는 독한 마음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후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독한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에도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들과 비교해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경쟁력은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잘 꾸려나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럼 이 은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꿈 경쟁력.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노후라고 해서 꿈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삶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목록으로 생각해 기분이 나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드림 리스트, 꿈의 목록을 가지십시오. 이 드림 리스트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꿈이 크든 작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꿈이 없는 삶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꿈꿀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꿈을 가지세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은퇴 경쟁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 건강 경쟁력.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팔팔하게 걸어다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이 여러분의 경쟁력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건강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평소의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건강을 등한시하면 그 결과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세요.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후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3. 돈 경쟁력. 돈이 없으면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입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은퇴 후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자가 되어야만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가진 재산을 잘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돈이 없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관리하세요.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돈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금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마음이 불안정하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안정이야말로 모든 경쟁력의 기초가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명상, 종교적 활동 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취미를 가지세요. 마음이 안정되면 어떤 어려움도 차분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 더욱 안정적이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 7가지 경쟁력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경쟁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경쟁력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